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부당한 망신주기 출석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출석 때와는 좀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 대표 스스로 오라니까 가겠다 이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만큼 내가 죄가 없고 떳떳하다 이런 의미의 방증일지, 아니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직접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죄가 없는데 오라면 꼭 가야 되나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인신 구속이라든가 네. 아니면 체포 이런 강제 수사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당당히 좀 맞서겠다 이렇게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를, 그 여론의 흐름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검찰의 수사에 당당히 응하고 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표명을 하고, 동시에 당내에서 일부 동요가 읽고 있는 부분도 네. 이번 참에 좀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여러 다목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검찰에 출석을 하면 검찰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조서의 내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미리 탐색하는 의미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이전에 원래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어디까지 증거가 확보됐으며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예. 이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검찰이 얼마나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당내에서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돈의 흐름 같은 정확한 물증이 나왔을 때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직접 가겠다고 밝혔고 지난번과는 다르게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대응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돼요. 올 한 해 정치권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소위 3대 개혁 추진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공약을 지키면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는 거, 이게 큰 축으로 하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의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네. 올 한 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게 또 여야의 소위 총선 승패를 가누는 네네. 그러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요. 검찰의 이러한 이재명 소위 사법 리스크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로부터의 공격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민주당에게 반사효과로 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소위 어느 정도 소위 수사의 결과들이 쌓이고 결국 이것이 이제 체포동의안으로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여론의 동력을 얻으려면 정면 돌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에 나는 성실하게 응했다. 응했는데 나온 결과가 뭐냐? 어떠한 증거도 없지 않느냐?
이랬을 때 국회에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을 때 그때 가지는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거죠.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던 것의 논리적인 일관성도 지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거다. 아까 말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정면 돌파하겠다. 근데 그 정면 돌파가 내부를 갖다가 아우르면서 예. 정면 돌파를 하려면 낮은 자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 무죄고 이거는 정치 검찰의 공작이다. 네. 이런 것으로서 판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향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축적을 지금 예. 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